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아흐렛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열흘도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 대선 예측을 해드리겠는데, 대선 예측도 예측이지만 지금부터 아흐렛 동안 정말 미국이 어떠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많은 전문가들은 큰 변화는 없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앞부분에 조금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어젯밤에 양성 반응이라고 펜스 부통령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금 예정됐던 선거 스케줄을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왜 그렇게 한다고 하느냐? 오늘 아침에 백악관의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부통령은 현재 부통령과 이제 부통령의 와이프는 세컨 레이디는 음성 반응이 나왔고 아주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부통령은 essential worker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병원이라든가 다른 아주 중요한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중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선거 캠페인 자체가 essential한 work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 생명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에서 불과 자동차로 드라이브인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심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도 조 바이든 전 후보 전 부통령을 위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도 불과 몇 명 모아놓지 않고 뭐 몇십 명 정도 이 정도로 모아놓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후보 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플랜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격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아흐렛 남은 동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어떤 영향이라는 것은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지층이 아닌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이번에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투표를 하고 출구조사를 하고 그 출구조사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위스콘신주에 가서 공항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공항에서 원래는 더 큰 공항에서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큰 공항에서 위스콘신의 룰과 맞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아무래도 이게 퍼지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이제 다른 공항으로 가서 했는데, 거기도 사실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요즘은 하도 가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몇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은 밖에서 기다렸다 하는데, 팍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팍스의 토요일 시청자 가운데 제일 높았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위스콘신 1시간 한 15분 정도였습니다. 맨 끝에 YMCA 나오고 노래 YMCA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춤을 많이 췄습니다. 거기까지 1시간 20분 정도가 조금 안 걸렸는데, 그게 팍스가 보도하면서 팍스의 역사상 토요일 시청 가운데 최고였다고는 했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오클라호마의 툴사에서 실내에서 그 당시에 모였었잖아요. 그때보다도 사람들은 덜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6,400명이 모였기 때문에 팍스의 보도가 맞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몇만 명이 모였고 몇만 명이 못 들어갔다는 사실과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찾아봤어요. 위스콘신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 방송. 그런데 끝내 몇 명이 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위스콘신 같은 것도 핫스팟인데 전혀 지금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은 물론 테스트하고 뭐 예비할 걸 다 하겠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도 간다는 말입니다.
가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려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그 추운 위스콘신 겨울에 공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지 않아도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사람입니다. 어제 그곳의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가 하는 것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검은색 장갑을, 가죽 장갑을 끼고 연설하는 것을 보고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감염이 됐다는 것은 비서실장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귀옛말도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얘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귀옛말, 귓속말을 하는 그런 사이인데 뭐 다행히 부통령은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결정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약간의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투표했어요. 사진 보시면 플로리다주로 이제 벌써 그게 2018년이었나요? 자신의 그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 이렇게 그 투표를 했고요. 이번엔 우편 투표가 아니고 조기 투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는 오늘 하는데 어제 그 펜실베니아에 갔죠.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가서 정말 뭐 얼마 사람들 몇 명 모으지도 않고 선거 유세도 하고 했고 오늘 조기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플로리다주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750 세금 낸 것과 중국의 비밀 계좌, 이 부분은 제가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비밀 계좌가 지금도 있다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팩트 체크해서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750 세금 냈다는 것과 중국의 비밀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처음 일을 했을 때가 바스킨 앤 로빈슨 그 아이스크림 가게였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한 첫 해에 낸 세금도 $750보다는 많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플랜이 없다. 그 얘기는 오늘 아침에 백악관의 마이크 매도우 비서실장도 우리가 그것을 뭐 완전히 막는다던가 이러지 않을 거야, 뭐 not going to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뉴욕에서도 조기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줄을 섰어요. 1908년 이후에 최대 이 투표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65% 정도 투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건데 굉장히 강한 투표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기 투표에 대해서는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이 지금 그 조기 투표율의 느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거의 오늘 지나면은 6천만 명 정도는 넘을 거거든요. 지금 뭐 거의 5,80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기 투표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화당이 조기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음에는 민주당에게 아직도 물론 민주당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민주당에게 얼마나 많은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남은 50해 동안 다시 계산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장소에 저 뒤편에 보시면 여러분들 길이 많죠.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는 깜깜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에 길이 있지 짐작을 하고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고개를 돌리고 가는 곳이고 오후에 퇴근할 때는 저 길은 아직도 저기에 있구나 하고 지난 15년 이상을 15년이 뭡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마다 봤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 길만큼이나 앞으로 아흘에 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향할 수 있는 유권자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뒷부분에 예측해서 말씀드릴 많은 매체에서는 이미 조 바이든 후보에게로 승세가 굳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같은 승세가 굳혀졌다는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흘의 동안에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많은 길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 될까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그만큼 미국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날씨가 흐리잖아요. 이렇게 글루미 데이인 것처럼 앞으로도 아흐레를 지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사진들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브레이트바트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겼습니다. 베버리 힐즈에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진을 한다고 아주 가능하면 크게 많이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 베버리 힐즈에 사는 주민은 없습니다. 브레이트바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우파 매체, 음모론도 많이 퍼뜨리고 믿거나 말거나도 많은 브레이트바트는 심지어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의 베버리 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렬이 공원에 이렇게 강하게 열렸다, 공원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살잖아요. 베버리 힐즈에 자주 가잖아요. 그 공원도 제가 좋아하는 공원입니다. 평평한, 그저 차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잔디 공원인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베버리 힐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별로 없거든요. 다른 데서 간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백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수 인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최한 측이 누구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모이는 적어도 캘리포니아주의 베버리 힐즈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진, 이것은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서의 그 지지는 정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마지막 사진에 보면은 일본, 한국에서도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한다잖아요. 이것은 문선명 씨요. 문선명 씨 아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도를 해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사람들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지 되겠다 하고, 말하자면 동원한 그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렬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 후보는 캠페인도 강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나갈 곳도 없고 하는데, 좀 얌전하게 그냥 잔잔하게 지지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이는 사진이 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격전지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흘 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격전지를 다닙니다. 지금도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지난해에 이 세 군데가 여러 가지 결정을 했듯이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펜실베니아 20명 선거인단, 미시건 16명, 위스콘신 10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도 안 됐는데 위스콘신을 2번을 갔고요. 10월 27일에도 위스콘신을 또 갑니다. 지난번에 이겼던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는 제가 팩트 체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펜실베니아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태어났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는 조 바이든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위스콘신에서 유세할 때 보니까 요즘은 유세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조금 줄이고 몇 분이라도 중간에 비디오를 보여주죠. 그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 후보가 그 경선에서 서로 토론을 할 때의 얘기,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말을 바꾼다 하는데, 그것도 제가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또 그 밖에 어디죠? 미시건, 또 오하이오 같은데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하이오는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오하이오와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가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러면 엄청나게 선거인단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충족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미 거의 6천만 명이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실제로 격전지의 여론조사 결과는요, 전국 여론조사 결과보다 조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maybe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했는데도, 전문가들이 안 된다 하는데도 백신이 개발이 됐다 하고 갑자기 선거 전날 발표를 해버린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 아니면 정말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것처럼 갑자기 조 바이든 후보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가상 시나리오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이요. 그런 얘기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공화당 유권자 등록,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올해는 작아요. 2016년 이맘때쯤이면 14%가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선거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그런 그룹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stand down but stand by. 좀 stand down 하면서도 언제든지 준비해라 하고 선거 당일에 워치해라 하는 얘기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들을 때는 위협으로, 협박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투표장에 가서 총 든 사람들이 나와서 괜히 내가 또 운 없으면은 다치면 어떻게 하고, 투표장에 당일날 민주당 유권자들은 안 나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우편 투표가 거부표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우편 투표를 하실 때 잘 하셔야지 돼요. 서명하는 난도 내가 서명하는 난이 있고, 무슨 위트니스 같은 거 서명할 필요가 없는데 위트니스 서명 난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거부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또 현재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제 대강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선거 예측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돈 모이는 것이요. 지금 선거 유세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만 선거 기금이 이미 이 아흐레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큰 손들이 상원 의석을 지켜야지 된다 하면서 상원 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보는 그런 돈의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큰 손들이 바이든 후보에게 여전히 기부를 하죠. 그러나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기부된 그 돈을 평균 액수를 따져보면은 47달러, 45달러에서 47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도 돈을 낸다는 것은, 돈을 내는 사람들은 꼭 선거에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게 곧 그 투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변수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538의 예측입니다. 네이실버스의 예측이에요. 지난주나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약간 내려갔습니다. 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86%,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13%,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87대 12였습니다. 선거인단은 지난주에는 347대 191이었는데 이번에는 3석이 줄어들어서 343대 195. 당선되기에 필요한 선거인단 표수는 270표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302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32표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을 보냐면 이 세 주를 합치면 46개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바이든 후보가 5% 이상 이 세 개 주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틀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이실버 그리고 전체적인 그 유권자의 그 지지는 53.3% 대 45.4%. 지난주에는 53%대 53.6%대. 너무 숫자가 잔잔한 거는 하지 말죠. 네, 안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 네이실버의 그 538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민주당주는 다 이기고요.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뉴욕 이런 식으로 다 이기고 어디까지 이긴다고 생각을 하냐면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여기까지로 확정이 270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보냐면은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러면 플로리다가 29개예요. 선거인단이. 애리조나 11개, 노스캐롤라이나 15개거든요. 그러면 270개에다가 이렇게 55개를 더하면은 많아진다는 거죠. 네이실버 538이 상원을 보는 것은 지난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73%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다. 하원에서는 지금 96% 정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영킴 후보라든가 미셸 스틸 후보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가 영킴 후보 경우는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의 현 의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미셸 스틸 후보도 현재 거기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현직 의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민주당 현직 의원이 지난번에 15선 공화당 의원을 물리치고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킴 후보나 미셸 스틸박 후보에 대해서는 이 네이실버의 538뿐만이 아니라 폴리티코 제가 지금 스페니쉬 머릿속에 막 생각하다 폴리티코나 이코노미스트도 다 떨어진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전체적인 예상을 보겠습니다. 91%대 9%. 이코노미스트도 지난주보다는 약간 1% 정도 떨어졌어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91%대 9%로 보고 그리고 선거인단 표수는 같네요. 지난주와 같아서 340대 198. 이 파퓰러 보트요. 전체적인 유권자 표수는 선거인단이 아니라 99% 바이든 후보가 당연히 더 많이 가진다. 이 지난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288만 표 이상 선거인단 표를 많이 받고 그 유권자 표를 많이 받고 선거인단 표에서 진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두 가지를 다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는 게 되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어디까지가 민주당이 될 것으로 보냐면 애리조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까지도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40표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결정인 데를 두 군데로만 이코노미스트는 결정 내지 않은 데를 두 군데만 꼽습니다. 조지아와 아이오와로 보고요.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오하이오와 텍사스는 뭐 다른 매체에서는 블루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코노미스트는 단단하게 오하이오와 텍사스는 공화당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1%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가장 강조하는 게 시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아무리 이런저런 좋은 분위기가 있어도 안 된다라고 일찌감치 미국 매체보다 훨씬 먼저 분석을 해놓은 게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것을 쭉 팔로우업을 뭐 다른 매체도 그렇지만 해왔어요. 상원의 경우는 지난주보다 대통령이 1% 가능성 낮아진 것처럼 상원도 2% 낮아져서 74%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52.3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애리조나,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메인은 확실히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거죠. 공화당 것인데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 그리고 공화당에게 민주당이 주는 것은 확실한 건 한 석입니다. 엘라바마주. 현재 아이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전부 공화당 의석이거든요. 하원 이코노미스트 99%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한다 해서 233석, 지금 232인데 그게 더 늘어난 거죠. 10표 이상 늘어난 거네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영킴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확률, 당선될 찬스는 18%, 길 시스네로스는 81%로 보고 미셸 스틸도 39%대 61%, 현직 의원이 61%니까 이게 하리 로다 의원이죠. 이거 안 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저지주의 앤디 킴, 그 삼지구 후보가 아니라 현역 의원이죠. 앤디 킴 의원은 91%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가 대체적인 그 상식적인 선에서의 대선 예측이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가 변할 수 있으면 이게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하는 날까지 아흘에 남았는데 그 사이에라도 중요한 뉴스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날마다 정규 방송을 하니까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팩트 체크를 제가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서 두 후보가 한 말에 대한 팩트 체크를 여러분들께 해드렸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350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 은행 계좌가 있는가 없는가, 기후 변화와 이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어떤 규제에 대해서 이것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코비드-19, 헬스케어, 경제, 이민, 인종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팩트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말이 조금 뒷부분에 빨라졌죠. 비가 오는 날에는 편지를 써. 네, 가을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고 저 많은 길 중에서 어느 길로 미국이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선거 끝나면 저 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아요. 저 꼭대기를 자동차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보면 지금 저 꼭대기에 자동차 없죠.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꼭대기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면 보통 미국은 꼭대기에 부자들이 집을 많이 짓고 살잖아요. 말리부 저 위에. 저기는 그렇지 않아요. 저기 꼭대기에 가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